믿기 힘든 이야기 같지만 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사실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구 10억이 넘는 나라, 겐지스강이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곳, 혹은 길거리 음식이 너무 강렬해서 배가 고파도 쉽게 삼키기 어려운 나라.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인도 10억 인구가 넘는 이 나라는 10억 가지의 독특한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소가 왕으로 군림하고 빨간 신호등은 그냥 장식일 뿐이고 40인승 버스에 수백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영상에서 공개될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은 웃음이 터지거나 감탄하거나 심지어 입이 딱 벌어질지도 몰라요. 인도의 거리, 소가 왕으로 군림하는 곳, 여러분 이런 광경 본 적 있으신가요? 차량은 꽉 막히고 경적은 쉴 새 없이 울리는데 도로 한가운데 소들이 유유히 거닐고 있는 장면. 마치 초원을 산책하듯 말이죠. 보행자들도 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일부러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교통을 경험할 일이 생긴다면 소가 보이면 무조건 피하세요. 경적을 울려 소를 쫓아내려 하다가는 사람들에게 범죄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인도에서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문화와 종교 속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일부 인도인들이 병 예방을 위해 소의 소변을 마셨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예요. 와우! 게다가 인도의 소들은 즐기는 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나거나 쫓겨날 일이 없으니 도로 위에서 태평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교통체증 속에서도 한가롭게 힐링하고 길 한가운데에 누워버리기도 하죠. 이럴 때는 정말 당신이 최고야, 진짜 최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직접 풀을 가져다 먹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소가 고생할 수도 있지만 인도에서는 완전 VIP 대접을 받는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도인들은 소를 너무 아끼다 보니 아침 식사를 무료 제공해주기도 해요. 특히 절이나 소농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소를 위한 무료 급식을 엽니다. 메뉴는 매우 다양하고 신선한 풀, 볏짚, 곡물, 과일은 물론이고 때로는 단 음식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특별한 명절에는 소를 깨끗이 씻기고 꽃목걸이로 장식하며 고급 음식인 보리나 연유까지 먹이기도 해요. 인도인들에게 소를 돌보는 것은 축복을 가져오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소에게 먹이를 주면 가정의 행운, 재물, 건강이 찾아온다고 믿어요. 그러니 인도의 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왕 또는 여왕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또 하나의 독특한 사실, 분명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인도 10억 인구와 10억 가지 오토바이 이용 방식의 나라. 외국인들이 베트남의 교통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인도의 교통은 더합니다. 오토바이는 2에서 3인용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인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규칙이 가장 창의적으로 무너지는 곳이에요. 인도에서는 한 가족이 5에서 6명이라도 작은 오토바이에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건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타이어, 유리창, 심지어 침대까지 싣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토바이에 짐을 잘 싣는다고 생각했다면 인도의 괴물 라이더들을 아직 못 본 겁니다. 이곳에서는 오토바이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미니트럭이자 가족용 버스, 이동형 창고예요. 이건 마치 베트남의 운송신들과 비슷하죠. 최대한 활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실을 수 있는 건 다 실어야 해요. 적으면 오히려 불안하죠. 이런 풍경은 인도에서는 밥 먹듯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도 혹시 교통경찰 아닐까요?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차선을 나누고 교통을 조절하는 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교통은 정말 이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엄격한 모습만 보던 교통경찰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싶다면 인도로 가보세요. 정말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통을 지휘하면서 동시에 춤을 아주 예술적으로 추고 있어요.
아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보니 아무도 그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즐겁게 지내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꽤 웃기고 꽤 볼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추다 보면 오히려 길이 더 막힐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이 차를 몰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의 춤에 정신이 팔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인도의 도로, 여전히 인도의 교통인데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아주 헉 소리나는 버전도 존재합니다. 빨간 신호등이 그냥 장식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붐비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아무도 멈추지 않는 광경 본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 베트남에서도 간혹 그런 일이 있죠. 하지만 그건 위반이잖아요. 우리 법은 여전히 빨간불이면 정지니까요.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미신이 아니라 말인데 인도의 빨간불은 정말 장식품에 가까워요. 다르게 말하면 친절한 권고일 뿐이죠. 차들은 마치 벌떼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고 각자 자기 방향으로 가니까 완전한 혼돈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신호 위반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안 지킬 뿐이에요. 심지어 경찰이 CCTV를 설치해서 위반자를 잡으려 해봤지만 결과는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신호 위반하면서 CCTV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듯 예쁘게 찍어주세요 라는 분위기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 아닌가요? 우리나라 일부 관종들과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신호 위반뿐 아니라 인도에서는 무분별한 경적 소리도 교통경찰의 두통 유발 요인입니다. 2019년 12월 말 인도의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뭄바이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경적을 울리는 문제와 소음 공해, 그리고 교통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기상천외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적 감지 신호등 시스템. 차량 소음이 85dB를 넘으면 빨간불이 더 길어지거나 심지어 다시 처음부터 카운트를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85dB은 안전한 소음 한계로 헤어드라이어나 진공청소기를 가까이에서 들었을 때 소리 크기와 비슷합니다. 결론은 85dB 이상이면 운전자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니 기다림이 행복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인도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인도의 초강력 압축 기술 40인승 버스에 100명 태우는 건 기본입니다. 자, 여기 혹시 출퇴근 시간 버스 타본 분 계신가요? 숨 막히게 붐비는 그 느낌 다들 아시죠? 그게 힘들다고 느껴졌다면 인도 버스를 한번 타보세요. 여기선 인도 버스가 압축의 최종 보스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인도에서는 버스를 타는 게 생존 게임과도 같습니다. 40인승 버스에 100명 넘게 태우는 건 기본이고 서서 타는 사람, 앉는 사람, 심지어 문에 매달린 사람도 있어요. 자리 없으면 버스 지붕 위에 타기도 합니다. 정말 인도는 물리법칙도 깨버리는 나라예요. 최대 40명 정원인데 100명이 타고도 다 무사하니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인도 버스 기사들의 운전 스타일은 더더욱 헉 소리 납니다. 장애물이건 뭐건 상관없고 별의별 상황 속에서도 인도 기사님들은 초고수 운전 스킬로 승객을 소름 끼치게 만들거나 심하면 토하고 기절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그나마 낫죠. 아래 기사님처럼 운전하면 아예 천국행 직행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구멍 피하면서 좁은 틈 사이로 질주하는데 부딪힐 듯 안 부딪히는 아슬아슬한 상황. 그런데도 표정은 무표정, 침착 그 자체. 진정한 현실판 레이싱 고수입니다. 인도의 결혼식은 마치 한 시즌짜리 드라마보다도 깁니다. 인도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그 화려함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결혼식이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인도로 오세요. 여기서는 결혼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초대작입니다. 드라마 한 시즌보다 더 길어요. 물론 약간 과장해서 말한 거긴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하지만 약 일주일간 이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인도 결혼식은 3일에서 5일, 길게는 7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각기 다른 의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부의 손에 해나 문양을 그리거나 음악과 춤 파티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가 있죠. 가족과 친척들이 도와준다면 아마 일주일간은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인도 가티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 중 꽤 웃긴 전통도 있는데요.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설 때 신부 어머니가 신랑의 발을 우유와 꿀이 섞인 혼합물로 씻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인도 고대 문화에서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의식이죠. 게다가 신부의 어머니는 신랑의 코를 꼬집기도 하는데, 이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 어터프라데시 지역의 부족 결혼식에서는 꽃 대신 토마토를 신랑에게 던지며 환영합니다. 인도인들은 신랑이 이 불편한 상황을 견딜 수 있다면 결혼 생활의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대부분의 결혼식에서 흰색 드레스가 일반적인 반면, 인도에서는 흰색이 죽음을 상징하는 색이라 신부가 절대 흰색 옷을 입지 않습니다. 대신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 특히 빨간색을 선호하죠. 정말 독특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건 인도 결혼식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역마다, 공동체마다 고유한 의식과 전통이 있어 인도 결혼식은 정말 다채롭고 흥미로운 문화적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은 한때 엄청 유명했던 노인 아우 하지 씨입니다. 무려 67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하지만 이 타이틀을 얻기까지 그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외모부터 충격적인데 온몸은 먼지와 각질로 덮여 두꺼운 대층이 형성되어 있고 눈은 거의 가려졌으며 냄새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살았는지, 왜 몇십 년 동안 씻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더럽게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깨끗하게 하면 오히려 병에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부패한 동물 고기를 불에 구워 먹거나 마른 동물 배설물을 금속 파이프에 넣고 흡입하거나 수염을 불로 태우는 등의 기이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죠? 안타깝게도 그는 얼마 전 목욕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의 몸은 청결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는 그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강한 신념과 집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도 바이어러주 출신의 하람 다람 씨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는 20년 넘게 씻지 않았지만 꽤 건강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여성 폭력, 토지 분쟁, 무고한 동물 학대가 사라질 때까지 절대 씻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직업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인도 인구 10억 명을 자랑하는 나라, 이곳엔 무려 10억 개의 기이한 일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만든 이 독특한 행성에서 인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멍하게 만들 만큼 기묘하고 일공의 이 수준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항 조류 퇴치 직업입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들은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 활주로에서 새, 특히 까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손을 흔들거나 휘파람을 불고 때론 소리만 질러도 충분합니다. 요약하자면 튼튼한 팔과 목소리만 있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한 직업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울음 대행업입니다. 중국에만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아닙니다. 이 직업은 인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이들은 장례식에 참석해 고인에 대한 깊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델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야생 원숭이들이 주거 지역에 침입해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원숭이 퇴치 직업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큰 원숭이 소리를 흉내내거나 소리를 내는 도구를 사용해 원숭이들을 겁주고 쫓아냅니다.
이 일은 인내심과 원숭이의 습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뭄바이에서 특히 활발한 점심 도시락 배달업입니다. 이들은 고객의 집에서 점심 도시락을 받아 직장으로 배달해주며 식사가 따뜻하고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보장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도시락 배달자들이 첨단 기술 없이도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전거나 기차를 이용해 이동하며 어깨에 수십 개의 도시락을 메고 다니지만 실수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인도는 정말 놀라움과 독특함의 나라입니다. 황제처럼 숭배받는 속, 창의적인 과적 기술, 그리고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과 직업들까지.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탑 1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한 후 작은 종 모양의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관련 영상도 남겨뒀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보세요. 그럼 이제 평소처럼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